대다수 언론과 야당이 연일 경제 위기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향한 공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경이나 재정 투입에는 부정적인 입장과 논조를 유지 중이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오히려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권했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위기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했던 청와대 역시 경제회복세 지연에 대해서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현재와 같은 경기 국면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 맞는 겁니까? 예,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시는데요. 예, 당연히 이 경기 안 좋을 때는 경기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랑 유시민 작가가 토론을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가계 살림이랑 정부 재정이랑 본질적이랑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가계랑 정부 재정이랑은 비슷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반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입이 안 좋다.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수입이 많다. 그러면 소고기도 사 먹고 지출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 재정을 확대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추경이 6조 7천억 원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IMF가 지난 3월에 한국은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된다. 9조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IMF가 왜 했을까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수는 좀 안 좋고요. 그 여력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데 내수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이 경기를 위해서 좋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좀 컨센서스, 좀 합의를 이룬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니까 IMF도 9조 정도로 재정 확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과 보수 언론은 지금 추경 잡혀 있는 6조 7천억도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 건전성 우려인데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말하기에는 사실 초과 세수가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많이 있었고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황교안 대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에 4조 5천억을 편성했다 이러고 있는데 만일 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하면 심사할 때 좀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할 때 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의 말의 정의가 이게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경제 소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 이게 좀 너무 일시적인 일이 많다라는 식의 비판인데요. 근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것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고 추경은 일시적인 사업에다 넣는 것이 추경의 존재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그렇죠. 그래야죠. 만약에 추경 때 굉장히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넣는다면은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건 본 예산에 넣어야죠. 네, 원래 본질적인 사업은 본 예산에서 하고 그렇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게 추경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근데 IMF가 3월에 권고를 했고 지금 한 40여일간 통과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만일 당장 오늘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주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너무 늦다. 예. 어떻게 보시면 맞습니까? 늦다고 하는 게? 빠르면 좋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추경이 비록 통과되지 않아도 본 예산을 좀 조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조기 집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월간 재정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4월까지 재정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진도율이 42%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까지 42%라면은 상당히 조기 집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본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고,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자체 변경을 통해서 좀 더 쓸 수도 있어요. 정부가 국회와 상관없이. 그래서 기금은 좀 더 쓰고 조기 집행을 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뭐 천천히 해도 된다라기보다는 뭐 이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안 된다면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뭐 정치는 상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강원도 산불 대책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런 거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빨리 그런 해야 될 것 타이밍 같아요. 중요하죠. 예. 물론 뭐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이 추경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하자 그러면 야당은 안 된다 반대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늘 보았던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아니면 진짜 각각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겁니까? 둘 다 뭐 주장에 일리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차라리 본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추경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을 보이면은 그냥 본 예산을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매번 되풀이되는 게 이제 추경할 때 야당이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 정부에 그만한 돈이 없느냐 혹은 세수가 많이 거쳤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17년 초과 세수가 23조였죠. 그리고 18년도에 초과 세수가 25조였어요. 23조, 25조 원을 우리 예상보다 더 거뒀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17년 추경 규모가 11조 원이고 18년 추경 규모는 4조 원이었어요. 예. 아니 23조 원이 더 거치고 25조 원이 더 거쳤는데 그렇다면은 돈이 더 거쳤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민간의 자금을 위축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예. 민간의 자금을 위축시켰으면은 그러면 그 돈을 더 써야죠.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의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고. 그럼 풀어라. 그래야죠. 그래서 유류세 절감해 준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유류세를 절감한 측면도 있죠. 뭐 저는 사실 유류세를 절감하는 것보다 재정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국간이 바닥난다 이 말은 조금 위기를 조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최근 초과 세수를 봤을 때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 뭐 40%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도 40%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뭐 국가 채무 비율 40%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40%라는 것이 그 GDP 대비 비율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뭐 1,700조 원이다. 그러면은 뭐 GDP의 한 40%까지만 뭐 채무를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기업 채무 비율 이거랑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뭐 기업 채무 비율은 좀 다르죠. 기업 채무 비율은 뭐 아무튼 뭐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30%도 아니고 40%, 50%도 아니고 40%냐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저는 뭐 약간 우스갯소리 하자면은 아홉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계속 39%였었거든요. 그러니까 39%였으니까 뭔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만 뭔가 40%가 넘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뭐 학술적인 이유 그런 거는 저는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학술적인 이유는 없고 심리적인 그렇죠. 숫자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39%나 뭐 42%나 크게 차이가 없단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뭐 복지도 해야 되고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재정도 확충해서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내 돈으로 복지를 확충한다면. 그런 국민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중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걸 못 꺼내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증세는 뭐 너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뭐 일단 증세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말하기 전에 증세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도 소득이 발생되는데 세금을 걷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소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소득이 발생되는데도 세금을 안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좀 제대로 세금을 거둔 이후에 증세를 하자 말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국민들도 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뭐 임대소득은 발생해도 세금 안 내고 있고 그리고 뭐 비과세 감면이 특정 계층에게만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고 우리 증세만 하자라고 말하면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죠. 좀 순서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세 개편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표됐습니다. 50년 만에 손질한 거라고 하던데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종량세라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종량세? 뭐 종량세 뭐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 보통 세금은 종가세예요. 예. 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종가세는 뭐냐면은 가격에 따르는 세금이다 해서 종가세인 거고. 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세금하면은 거의 모든 세금이 종가세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100원짜리 제품을 사면은 부가세가 10% 붙잖아요. 예. 이 100원짜리라는 그 가격에 세금이 붙는 거지. 1,000원이면 100원. 그렇죠. 1,000원이면 100원 붙고. 그래서 모든 세금은 대부분의 세금은 이 가격에 연동되는 종가세인데요. 근데 종량세라 함은 가격에 연동되지 않고 량에 연동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아니 세금이 어떻게 가격이 아니라 양에 연동될까라는 예.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휘발유 예. 경유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주유소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리터당 얼마. 그렇죠. 예. 리터당 얼마라고 세금을 내잖아요. 아, 이런 거가 종량세인 거고. 예. 그러면 술은 어떻게 뭐? 술은 여태까지는 종가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종가세였다라는 말은 이 가격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는 72%였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가격이 100원이면은 72원을 주세로 내는 거였는데. 그렇게 많이 냈습니까 지금까지? 그럼요. 제가 국가 그 재정에 엄청 기여를 했네요. 예. 엄청 마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맥주 가격에서 얼마를 낸다라고 하면 예. 종가세인데 예. 이제는 맥주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붓는 것이 아니라 맥주 양, 정확히 말하면 알코올 양에 대해서 세금을 붓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뭐 맥주가 1.5리터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붙는 건 아니고 알코올 양에 붙는다. 근데 그 원칙적으로는 알코올 양에 붙는 건데요. 근데 맥주는 알코올 양이 비슷하잖아요. 뭐 4도 아니면 5도니까.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양에 대해서 이 비례해서 붙으면은 이 종량세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굉장히 고급 맥주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소기업에서 고급 맥주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 원재료를 재료를 비싼 거를 쓰면은 이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면은 예전에 종가세 같은 경우는 세금도 따라서 굉장히 많이 붙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원재료를 좋은 거를 쓰면은 거기에 좋은 원재료에 대해서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내는 거죠.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양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은 좋은 원재료를 써서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은 똑같으니까 세금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좋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고급 맥주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수제 맥주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생맥주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양에다가 세금을 붙이면은 이게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생맥주를 좋아하는데. 예. 그럼 문제는 소주는 그럼 어떻게 하냐? 서민수라고 하는. 역시 본질을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사실 이 종량세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종량세가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소주 때문이거든요. 소주는 도수가 높으니까. 소주는 도수가 높으니까 종량세로 하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난 정부에서 담배세를 올렸을 때 좀 애연가들한테 많은 비난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담배세만 올려도 굉장히 이게 큰 비난을 듣는데 이 소주 가격을 올리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거의 뭐 정권이 무너지거나 뭐 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주 가격을 이 종량세로 바꾸기에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요. 소주는 나중에 좀 상황을 봐서 생각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정부의 안입니다. 일괄 적용은 안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일단 맥주만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스키 같은 양주는 어떻게? 거긴 더 센데 알코올이. 역시 더 좋아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주를 종량세로 하기 어려운 점이 소주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소주만 조금 가격을 올리지 않게끔 좀 살짝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은 걸리는 게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위스키나 소주나 이게 같은 뭐 알코올이 높은 술인데 맥주에 비해서. 근데 위스키는 그대로 뭐 종량세로 해서 비싸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소주만 세금을 조금 내면은 이건 WTO 위반입니다. 복잡하네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없는 문제네요. 그럴 수 없죠. 그리고 WTO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소주는 세금을 조금 걷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위스키는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건 뭐 누가 봐도 WTO 입장에서는 허가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소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예. 또 우리 청취자들 궁금한 거. 전 최근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예.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캔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대로 갑니까? 이렇게 만약 종량제로 바꾸면? 이렇게 종량제로 바꾸면은요, 국산 맥주가 조금 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입 맥주만 4캔에 10,000원이었던 것이 뭐 수입 맥주는 조금 뭐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대신 국산 맥주가 뭐 4캔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가 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이 이 맥주 그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간 뭐 저가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 지금 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내 맥주업계에서 이 종가세 때문에 우리 국내 맥주업체가 역차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선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국내 맥주가 개선될 수가 있고요. 특히 국내 이 중소기업이 만드는 좀 수제 고급 맥주가 가장 이 개편에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맨날 소주랑 섞어 마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근데 저처럼 생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 비율도 좀 알아봤고, 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지막 종량세, 종가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